사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당시 그 2018년 그 재판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고 4년 뒤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었죠. 작년 9월이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는 바 있었는데 당시 뭐라 그랬냐면 당시 김모 씨의 위증이 아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알만한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증언하도록 시키냐 뭐 이런 부분 때문일 텐데 당시에도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진일 대변인.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얘기한 부분 중에 최근 6년간 유죄 확정이 된 위증교사 비율을 봤더니 벌금형 6.2%를 빼면 93.8%가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나왔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제가 확정이 된다면 그렇겠죠. 제가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측면은 아닌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가 교사를 시킨 적이 없다,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무죄를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뭐 징역형이라든지 혹은 집행유예형 같은 그런 최고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벌금형도 자기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완벽하게 무죄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이 이 위증교사가 뭐 몇 프로가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징역형을 받았다. 이렇게 통계를 들이대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이 앞으로 11월 달에 나올 판단이 유죄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그 유죄에 맞는 저희 형량을 선고받았는 거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항소심이나 대법에서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저 상황을 가지고 위증교사가 뭐 명확하면 징역형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 말씀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면 0이고 유죄면 100인데 이런 수치가 별 의미가 없다. 윤기차 대변인. 그런데 이게 왜 비율이 검찰이 봤을 때 중요하냐면 뭐 벌금형 6.2%에 대한 뭐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만큼 중형이고 거짓을 종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양형이 당연히 양형기준표에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 검찰이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검찰도 들이미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3년형을 본인이 구형한 그 어떻게 보면 논리적 귀결을 설명한 것 같고요. 재판부에 대해서도 호소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저기 벌금형 정도도 6.2%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예.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자백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저렇게 녹음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녹음된 경우가 있으면 저 녹음된 경우에는 다 자백을 해요. 왜냐하면 저 부분은 사실 그 법조인 시각에서 볼 때는 저게 왈가왈부 대상이 아닌 정도의 녹음적 표현이 있거든요. 예. 언어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저렇게 명확히 녹음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도 드물고 또 녹음돼 있는 경우도 드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음도 돼 있고 그럼에도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현직 도지사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텔레그램 나옵니다마는 요지서를 보내줬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변호사님은 요지서 보내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증인한테 요지서 보내준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고인에게는 요지서를 보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을 할 때. 근데 증인한테 요지서를 보내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증교사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요지서를 거의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처음 한 게 아니고 3번 정도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압박을 통해서 교사를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감경 사유는 오히려 없고 가중 사유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3년 구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구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렇게 통계까지를 적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가 험난하겠다라는 검찰 스스로 본인이 예상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아까 변론조지서 얘기와 녹음 파일 얘기, 녹취록 얘기는 저희가 만나봤다면 이 김모 씨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부분이요. 그 이동학 의원님. 네. 이게 그 검찰 시각이긴 합니다만 이거 그때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없었다. 당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도지사직도 잃고 2년 전 물론 뭐 낙선이 됐습니다만 대선 출마도 불가능했다. 위증이 아니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아까 녹음 파일과 텔레그램 요지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증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함은 뭐 민주당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인지는 저렇게 김진성 씨의 발언이나 김모 씨요? 주장이 예. 과거에 이것은 뭐 무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유죄로 바뀌어서 기소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진성 씨의 주장이 도대체 왜 바뀌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김진성 씨의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김모 씨로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김모 씨가요. 그러니까 지금 3건 검찰로부터 이 수사받고 기소된 건이 지금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동 관련해서요. 예. 첫 번째는 사기건인데 이거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건 무혐의를 시켜줬습니다. 그럼 2건이 남아 있잖아요. 한 건은 뭐냐면 이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인데요. 이거는 다른 공범은 벌써 2차 재판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김모 씨를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올가미를 좀 씌워놓은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하나 들고 세 번째로는 이 위증죄 관련해서 실제 재판까지 종료가 됐는데 이 김모 씨에 관해서는 구형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검찰이 이 김모 씨를 오히려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런 증거들을 뭐 3가지를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지금 김모 씨가 뭔가 검찰의 올가미에 씌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행유예 이상 실형, 위증교사 혐의 그 피고인들은 10명 중 9명은 넘게 다 실형을 받았다는 이제 수치도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뭐 11월 15일, 11월 25일 열흘 간격으로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사법 리스크,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